40평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에서 네. 최대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요가 될 것으로, 화상 회의에 대한 이슈 또는 화상 면접에 대한 어떤 수요가 네. 그 기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서 2배 이상 신장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재고 손실 그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적기 때문에 고객한테 제공하는 커피류 또는 이제 차, 다가류 그런 비용만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진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이 공간 대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창업 비용은 그 지역의 어떤 임차료의 수준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창업주가 생각하시는 인테리어의 수준에 그렇죠. 따라서 창업 비용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40평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에서 네. 최대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지 조건,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 그렇죠. 수준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는 않죠. 그럼 전체 창업 비용에서 보증금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보증금이 한 30% 정도 30%? 차지했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사실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어떤 설렘이라든지 기대감 네.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소소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네. 약간씩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준비하는 기간 내내 크게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고, 막상 이제 오픈 이후에 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다가와서 그렇죠. 그 과정을 극복하는 기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어떤 그 고객으로 생각했던 게 네. 그 마케팅 이벤트, 로드쇼 같은 마케팅 이벤트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람이 모이는 그런 마케팅 이벤트는 대외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첫 번째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 오히려 좀 호기로 좀 작용을 그렇죠. 해주시고. 네. 한두 번 고객이 이제 화상회의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네. 화상회의에 대한 이슈 또는 화상 면접에 대한 어떤 수요가 네. 그 기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화상회의라든지 화상 면접 쪽으로 이제 그런 그 홍보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아니, 보니까 네.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님이 현업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현을 했는데 정말 큰 기업들이 많은 이곳에서 유일한 컨셉의 공간 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막상 이제 창업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예. 매출은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작년 대비 올해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서 2배 이상 신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은 자생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준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매력적이다. 내년에 건물 올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네. 지금 혼자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그 혼자서 운영을 하거나 직원을 두지 않고, 또는 더 나아가서 무인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고요. 네. 향후에 이제 지점을 확대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고정비 중에 하나의 인건비를 좀 많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공간 대여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추가적인 하나가 관리 포인트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재고 손실 그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되게 높은 편이죠. 와, 뭐 1호점, 2호점 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연락을 좀 많이 주셔서 이렇게 막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한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매출을 나오겠다라고 네, 좀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재 실제와의 갭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계획했던 게 100이라면 네, 한 달 기준으로 네, 지금은 한 60에서 70 정도 매출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계획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은 마케팅 이벤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마케팅 이벤트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표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뭐 100% 이상. 올해는 한 70에서 80%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업에서 이제 화상 회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요를 흡수해서 그만큼 이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을 넓히려면 이제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블로그 직접 하시나요? 블로그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돈 들 게 없네요. 그렇죠.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떤 화상 회의를 위한 카메라라든지 노트북을 구매하는 비용이 네. 일시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이제 뭐 고객한테 제공하는 커피류 또는 이제 차, 다가류 그런 비용만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와, 그럼 뭐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뭐 광고 쪽에는 키워드 광고 정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키워드 같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입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입소문은 이제 만족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한 번 왔던 고객이 다시 또 찾아오느냐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 번 왔던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리고 다시 또 찾아오고 또 왔던 고객이 뭐 인테리어도 이쁘고 또 환경이 쾌적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뭐 그럼 재구매율도 상당히 좀 높은 거고요.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좀 네. 전망을 좀 보게 되잖아요. 돈과 더불어서. 네, 예. 그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파티룸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좀 특성화되긴 했지만 네. 이런 식의 컨셉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진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하시기 전에 본인만의 그 자신의 공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명확한 마케팅적인 전략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찾아온 고객분이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차별적인 영업적 전략이 본인한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물어보고 네.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히 성과가 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프랜차이즈식으로 1호점, 2호점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직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는데요.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직영점으로 할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공간 대여도 약간 그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유형의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제가 2년 가까이 이 사업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공간 대여라는 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고객들의 소소한 요청들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어떤 소소한 요청들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사업을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위 VOC, 네, 예, Voice of Customer,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에서 정말 말씀하신 해결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소한 케이블 하나 또는 충전기 하나 또는 메모지 하나 그런 것들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어떤 품질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은 그 동탄에서 공간 대업을 하시는 브릿지의 엄보세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공간에 와서 컨셉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스터디 카페 뭐 이 정도에서 약간 확장판이 아닐까라고 들어보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거였었고 직접 또 실현까지 하셨네요. 게다가 이 대기업을 두르고 있는 이곳의 지리적 그 입점과 더불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그 꼼꼼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여쭤봤었거든요. 네. 저희 그 창업 창직 원스톱 솔루션 유브랜드에서는 우리 엄보세 대표님처럼 은퇴 후에 이런 창업 창직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도 거의 충분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변에 창업 창직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저희도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